학교에서 금융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금융기술 회사 중 하나였던 페이팔을 창업하고 매각했으며, 학교에서 우주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에서 획을 그은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경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자동차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투자하고 CEO로서 기업을 이끌고 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인생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인공지능 시대 많은 기술 발달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전보다 훨씬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보다 훨씬 편하게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아지고, 그 속에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공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인생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해서 지금 성공하는 삶,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하는 공부가 계속 실패한다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공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주도적으로 습득하는 공부를 독학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독학력의 저자 고요일 작가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공부가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의 미학. 모든 공부가 진지할 필요는 없다. 대충이란 말은 양면성이 있다. 얼핏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프로의식이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뜻하는 말처럼 보인다. 반면 철저하게라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대충 해보라는 말을 종종한다. 이 말은 묘한 힘이 있는데,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신적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 그래서 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각오가 행동을 낳을 때도 있지만 작은 시작이 더 많은 행동을 낳을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시작들의 연속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계속 진지하고 눈물 나는 각오에 의존하여 행동을 하는 것은 피로감을 높이고 감정적, 정신적 내성을 생기게 만든다. 완벽주의자들이 막상 잘 성공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막상 철저하게 세워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에 매여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완벽하지 않아도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대충주의를 잘 활용한다면 완벽주의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계획과 의지가 행동을 낳기도 하지만 행동 자체가 행동을 낳기도 한다. 오히려 후자가 성과 측면에서는 더 큰 효용이 있는 것 같다. 머리로 쓰는 글도 있지만 일단 무엇이라도 쓰기 위해 연필을 드는 순간 써지는 글이 있듯 말이다. 자기 삶을 엄하게 하는데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대충의 미학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충하는 공부가 많아져야 상호연결로 인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결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충 아는 것들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여러 분야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충 아는 영역을 늘려서 그 사이를 연결짓는 것이 훨씬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시켜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뉴턴 시대에는 이미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행성과 행성 사이에 인력 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이 끝난 상황이었다. 뉴턴은 단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행성과 행성 사이에 있는 관계성이 지구와 사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 뉴턴이 만약 케플러 법칙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행성과 행성 사이의 관계성을 지구와 사과 사이의 관계성으로 연결하고 적용하지 않았다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연결할 만한 어떤 점에 대해 대충의 지식을 늘려가고 다른 점과 연결하거나 그 연결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승자만을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세상은 항상 승자들을 위주로 분석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오류가 없어 보인다. 사실 분석할 데이터를 확보하는 용이성 측면에서도 승자들의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 왜냐하면 패자들은 대부분 흔적 남기는 것을 꺼려하고 조용히 퇴장하기 때문이다. 생존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살아남은 것 또는 승자의 데이터만 남고 죽은 것이나 패자의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를 말한다. 이 생존 편향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는 유명한 사례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공군은 아군 전투기가 적국의 기관총을 맞아 격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에서 돌아온 전투기가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분석하려고 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맞은 부위를 보강판으로 덧붙여 생존력을 강화하려 했다. 그런데 강판을 너무 많이 덧대면 전투기가 무거워져서 느리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에 어느 부위에 붙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전투에서 돌아온 전투기의 어느 곳에 총탄이 집중되었는지를 빨간 점을 붙여 표시한 뒤 분석했다. 주로 날개와 꼬리 부분이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날개와 꼬리 부분에 보강판을 붙이기로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분석 대상은 무사히 돌아온 전투기들이 되는 셈이다. 정작 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전투기들은 격추돼서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들일 텐데 말이다. 격추되지 않고 살아 돌아온 에 집중하다 보니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자 다행히 당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수학자이던 아브라함 발라는 사람이 강하게 반대를 한다. 그는 오히려 빨간 점이 없는 곳, 즉 총탄에 맞지 않는 곳에 보강판을 덧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돌아온 전투기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빨간 점에 총알을 많이 맞아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격추될 만큼 심각한 피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빨간 점이 없는 부분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들은 바로 추락해버려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미군은 날개나 꼬리가 아닌 동력부에 보강판을 추가하게 되면서 많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생존 편향에 관한 이야기가 주는 시사점은 승자가 아닌 패자에 대한 분석만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분석을 할 때 승자와 패자 양측의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존 편향과 같은 오류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특히 우리의 공부에 대해서 그렇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군가가 특정 방식으로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거나 어느 학원을 다녀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그 특정 방식으로 공부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같은 학원을 다녀도 시험에 떨어진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현재 방식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 없이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이다. 공부는 항상 어렵다.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모르게 되고,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백사장속 바늘같이 하나의 지식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독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편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와 관점을 견지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일상 속의 실패가 큰 실패를 부른다. 일상에서 날마다 대단한 일을 해내기 때문에 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작고 사소한 것을 일상에서 성실하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대단한 업적은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여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일상에서 날마다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과 고단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어지는 사소한 일들보다 더 크고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과 그 사소함을 사소함으로 여기는 교만을 통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지 싶다. 생각해보면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은 시험 보기 전부터의 일상에서 결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앗들을 충실하게 뿌리고 가꾸어내는 일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어진 사소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매일 똑같은 아침을 맞이한다. 그 하루 동안 주어지는 일 대부분은 사실 그다지 크고 중요하고 용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다. 그저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이어질 뿐이다. 이것들을 재료로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모든 공부는 인생과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공부는 현재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의 서재나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 이 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된다. 서재는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준다. 사람은 자신이 주로 공부해오고 노출되는 지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형성시켜 간다. 공부는 결국 삶의 태도이자 인격이 된다. 헤매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아마 수험생들이라면 누군가 내 공부를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공부도 대신해주고 시험도 좀 대신 봐줬으면 좋겠다 등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욕망을 자극해서 많은 일타 강사들은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인 지름길을 제시한다. 공부에 있어 그들이 말하는 지름길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지름길도 결국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답, 목적, 의미, 계획 이런 것들은 시작할 때부터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선명하게 가길 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애매함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애매함 속에 있을 때 최소한 할 일은 주어진 반경 내에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움직이다 10가지의 일을 시도해서 8개는 실패하고 2개가 성공했다고 치자. 당신에게 실패한 8개와 성공한 2개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실패한 8개는 시간적 낭비이고 상처이고 지우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실패한 8개 때문에 2개가 성공한 것이다. 이런 성공과 실패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이거나 마이너스 관계가 아니라 허물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적이고 긍정적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 새는 하루 종일 자신이 몇 번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지 세고 있을까? 우리는 투입 대비 결과를 늘 따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새는 투입량을 따지지 않는 것 같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가야 한다면 날갯짓을 몇 번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의 셀 수 없는 날갯짓 중에 낭비는 한 번도 없다. 유럽 지역의 기후 특성 때문에 잔디가 잘 자라기에 잔디 위의 길들은 대부분 잔디를 깔 때부터 사람이 다니는 것을 감안해 만들어지지만 어떤 길들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자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길들도 있다. 의도하지 않게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길을 계획할 때부터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선이 모두 고려되어 길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부의 길도 의도한 대로 술술 풀려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공부해 보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인생의 커리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어떤 공부는 의도했지만 그 공부를 통해 얻고자 했던 커리어는 완전히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흘려가는 경우도 많다. 어느 정도 살아보면서 관찰을 해보니 헤매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화가 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충분히 영리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헤맨다는 것은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탐험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필연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자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헤맬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헤맨다는 사실 자체에 묻히지 말고 헤매면서 반경이 넓어짐을 흥미로워하자. 잘 들으셨나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전문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눈여겨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현재 전문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따져본다면 큰 관련성이 대부분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들 역시 발령을 받고 가르칠 분야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독학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고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 개인의 공부가 학교가 주는 공부보다 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기회를 포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 실행 중심의 현장형 독학을 통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완벽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작게라도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행동을 낳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독학력의 힘을 기르게 할 것입니다. 설령 여러가지 공부가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 헤매더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삶에 낭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다른 분야의 책들도 많이 보고 수많은 콘텐츠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제 삶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 경험들이 배경 지식이 되고 지금 제가 북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대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목표를 찾고 그것을 향한 인생 공부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